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성고등학교 국어교사 김웅희입니다. 네, 이번 차시의 수업 주제는 독서의 방법인데요. 이 독서의 방법과 AI를 융합시켜서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국어 시간이 돌아왔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것들이 뭐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겸사겸사 여러분들 지금 살짝 다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운되어 있는 것들을 좀 풀기 위해서 어휘 공부도 같이 하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 확인하는 그런 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퀴즈 N을 한번 켜봅시다. 자, 다들 들어오셨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푼 사람이 점수가 살짝 더 높을 거예요. 1등 한 사람들은 제가 나중에 또 간식 쿠폰을 하나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을 경영하거나 운영한 퀴즈에는 빠르게 아이들이 답을 맞춰갈 수 있는 에듀테크로 학생들이 기운이 처져 있을 때 기운을 북돋아줄 수 있고, 그리고 학습 동기도 유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빠르게 저번 차시에 배웠었던 걸 다시 한번 떠올리고 이번 차시에 할 내용에 대해서 언급해가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였습니다. 어휘 공부가 좀 힘들었는데 게임 형식으로 어휘도 공부하고 전에 배웠던 것을 떠올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나왔던 퀴즈 중에서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핵심적인 게 있었죠. 이 두 가지는 뭐였죠? 사실적 읽기와 그리고 추론적 읽기. 이번엔 비판적 읽기를 하게 될 거예요. 비판적 읽기라는 거는 어떤 글을 읽었을 때 그 글이 진짜인지 아니면 타당한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근거 기준을 둬서 그 근거 기준에 맞는 글인가를 판단하면서 읽는 과정이라 했어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신뢰성이었고요. 두 번째는 타당성이었고요. 세 번째는 공정성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무엇을 할 거냐면요. 에듀테크 중에 하나인 자작자작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할 건데요. 한번 우리가 글을 간단하게 작성해 볼 거고요. 너무 길지는 않게 짧게 서술형으로 작성을 하게 될 거고, 그 작성한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좋은 글이 있으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중간중간 제가 AI로 작성한 글들을 삽입해 둘 거예요. 우리가 지금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글들도 굉장히 AI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AI가 만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겁니다. 댓글을 작성할 때 이 글은 AI가 작성한 것 같다, 이 글은 사람이 작성한 것 같다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정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자작자작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고요. 자, 로그인까지 다 완료가 되셨으면 우리 2학년 1반 독서 수업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 그룹에 들어오면 자, 여기 왼쪽에 다양한 글감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올려놨어요. 자, 생명과학에 대한 거, 공무원에 대한 거, 그리고 미디어 영상에 대한 거, 그리고 인문사회에 대한 거, 간단하게 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작성할 수 있게 해뒀고요. 작성 규칙에 제가 1000자부터 4000자까지 범위를 드렸어요. 그리고 문단도 지금 4개 문단으로 지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문단이 맞춰지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규칙에 잘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글감들 중에서 한번 골라보시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작자작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종이에다가 글을 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노트북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AI를 글쓰기 과정에서 융합을 시켜서 학생들이 많이들 어려워하는 맞춤법이라든지 아니면 글쓰기 전반적인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들을 AI가 도움을 주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좀 쉽게 글쓰기에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독서와 함께 연계해 봤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글 쓰는 과정이 좀 힘들었는데 글을 쓸 때 AI의 도움을 받아서 맞춤법 같은 것도
지적받을 수 있고 고쳐지니까 더 활용이 편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글을 작성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글을 쓰기만 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중요한 건 또 읽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고요. 그 글에 대해서 좋은 게 있으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보고, 그리고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번 비판적으로 글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이게 AI가 쓴 건지 사람이 쓴 건지 그것도 한번 밝혀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요. 이 글이 마음에 든다. 이 마음에 든다 하면 여기 좋아요를 누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요. 응원을 주세요. 이 부분에서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나, 그리고 타당성을 기반으로 하나, 마지막으로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나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끝나시면 너는 AI다 라고 지목할 수 있고요. 이건 사람이다 라고 지목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 끝나면 등록을 누르시면 되고요. 한 2분 정도만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다른 친구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는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 덕분에 알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댓글 작성도 어느 정도 끝났잖아요. 좋아요도 많이 달아주셨죠. 다음은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것들을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발표를 해볼 건데 본인이 쓴 거 누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다현이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나와보세요. 이야기를 소리자 마음을 움직인다. 2번째 글이었네요. 글은 출처가 명확해서 신뢰성이 있다고 봤고 주장과 근거가 서로 연관이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반대 입장도 고려하고 있어서 공정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사람이 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과 자본에 대해서 경영과 자본 중에서 이 글에 대한 비트코인 탄생의 역사와 미래의 길에 대해서 했는데, 자, 이게 어땠어요? 신뢰성 측면에서는 자료와 출처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타당성은 주장과 근거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공정성의 주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봐서 사람이 쓴 거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좀 인간미가 담겨있는 작품이다 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에듀테크 필요한 점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국어 과목이라는 게 좀 지루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듀테크를 융합한다면 국어 과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지루함도 함께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음으로써 국어 시간도 더 이상 지루하지 않다. 이 국어 시간도 재밌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듀테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업한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한 것들은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에 이어서 비판적 읽기에 대한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그래서 이 독서의 방법 중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글도 한번 써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썼는지 우리가 글도 여러 가지 읽어보고 그에 대해서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판단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이 AI 기능에서도 우리가 주의할 건 뭐다? 100% 믿으면 안 된다. 항상 의심하면서 우리가 골라서 잘 써야 한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익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감상적 읽기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오늘은 독서 과목에서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국어의 다른 방향인 문법이나 문학이나 이런 화법 이런 부분에서도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좀 지루하지 않게끔 좀 더 재미나고 활기찬 그런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